What is that? 한국 기준 6월 5일에 첫 2개 에피소드를 전세계 동시 공개하는 디즈니 플러스 스타워즈 드라마 에콜라이트의 티저 예고편이 무려 타이틀 발표 3년 만에 공개되었습니다. 2개의 멋들어진 포스터들과 함께 공개된 1분 40초 남짓한 이번 예고편은 지난 2023년 스타워즈 런던 셀러브레이션에서 공개한 예고편과 사실상 같은 예고편인데요. 한국 배우 이정재가 조연도 아니고 주인공으로 등장한다는 점에서 한국의 스타워즈 팬들에게 굉장히 의미가 큰 이번 시리즈. 과연 에콜라이트 시리즈의 티저 예고편 안에는 어떤 내용들이 숨어 있을지 이번 영상에서 완벽 분석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고편은 이정재 씨가 연기한 제다이 마스터 소울이 코러산트의 제다이 대사원에서 제다이 영링들을 훈련시키는 장면으로 시작합니다. 눈은 사람을 기만할 수 있다는 대사는 영화 새로운 희망에서 오비안 케노비가 루크 스카이워커를 훈련시켜주며 했던 대사로 시작해 스타워즈 프랜차이즈에서 여러 제다이의 입을 통해 언급된 말입니다. 마스터 소울이 무엇이 보이느냐고 묻자 빛과 균형이 보인다고 말하는 제다이 영링들. 고공화국기는 제다이와 공화국의 정세가 비교적 안정적이었던 시기였기에 이런 대답들은 어찌 보면 당연해 보입니다. 그런 가운데 한 영링이 불길이 보인다고 대답하면서 이번 예고편은 제다이의 번성기가 끝나가던 시기 어둠이 재림한다는 드라마의 분위기를 환기시키면서 본론으로 들어갑니다. 다음 장면에서는 매트릭스 시리즈의 트리니티 캐릭터로 유명한 캐리 앤 모스가 연기한 제다이 마스터 인다라가 등장합니다. 예고편과 함께 공개된 스타워즈 공식 홈페이지의 설명에 따르면 마스터 인다라는 무술 실력이 뛰어나고 정신력이 높은 제다이라고 하는데요. 바로 다음 장면에서 이를 증명하기라도 하듯 어맨들라 스탠버그가 연기한 메이라는 캐릭터와 결투를 벌입니다. 이정재 씨와 더불어 쇼의 두 주인공이라 공개된 어맨들라 스탠버그는 의외로 제다이와 마찰을 빚는 진영의 캐릭터로 등장하는데요. 그녀가 한때 제다이 파다완이었다는 설정이 일전에 공개된 적이 있었기 때문에 제다이의 길을 등지고 홀로 살아가다가 이후에 마스터 소울을 만나고 그와 함께 움직이게 되는 것 같습니다. 여담이지만 무술과 포스를 섞어서 싸우는 장면을 본 적이 별로 없어서 그런가 액션씬이 조금 어색한 느낌도 들었는데요. 제작자인 레슬리 헤들랜드는 요진보와 같은 일본 영화들의 액션씬과 중국의 전통 무술인 우슈에서 영감을 받은 액션들이 등장할 것이라고 언급한 바가 있기 때문에 액션에 있어서는 드라마 본편을 조금 더 지켜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 다음 장면에서는 이번 시리즈의 주요 갈등의 시발점으로 보이는 사건, 제다이 연쇄살인 사건이 언급됩니다. 누군가가 제다이를 죽이고 있고 이 단서를 쫓아가다 보니 궁극적으로 시스와 만나게 된다는 스토리 빌드업일지도 모르겠는데요. 애초에 제다이를 죽이는 것도 힘든데 제다이의 전성기에 제다이를 연쇄살인한 사건이니 기사단 내에서도 큰 파장을 일으킬 것 같습니다. 예고편만 보면 제다이를 공격하는 캐릭터는 메이이지만 마스터 소울과 메이가 합심한다는 전개를 보면 마스터 인다라와의 결투에서 밀리는 모습이 보이는 등 메이의 시도는 이번에도 미수에 그치지 않을까도 합니다. 다음 장면에서는 아주 잠깐이지만 영화 로건에서 로라 역을 맡았던 배우 다프네 킨의 제키 론 캐릭터와 배우 찰리 베넷이 연기한 요르드 판다 캐릭터가 등장합니다. 제키 론은 이정재 씨가 연기한 제다이 마스터 소울의 파다완 수련생으로 인간 종족과 실린 종족의 혼혈이라고 합니다. 굳이 이 설정이 들어간 이유는 다프네 킨이 영화 제다이의 귀환에 등장한 실린 종족을 어린 시절부터 너무 좋아해서 꼭 실린 종족을 연기하고 싶었기 때문이라고 하네요. 한편 요르드 판다는 규범을 꼭 지키려고 하는 이 때문에 판단력이 흐려지는 제다이라고 하는데요. 설정에 가디언이라는 워딩이 들어간 것을 보면 어쩌면 제다이가 크게 가디언, 센티넬, 컨슐러로 구분되던 구 설정이 돌아오는 것은 아닐까 하는 기대도 해봅니다. 쇼 제작자 레슬리 헤들랜드는 이번 시리즈가 단순한 흑백 구도에서 벗어난 스토리라인을 그릴 것이라 했으니 마치 파다완 시절의 오비안 케노비처럼 규범에 집착하는 요르드의 여정이 그리 순탄할 것 같지 않다는 예감도 듭니다. 다음 장면에서는 제다이 마스터 소울을 비롯한 제다이 태스크포스가 어떤 숲을 바라보는 모습이 그려집니다. 총 8인의 제다이로 구성된 모습인데 잘 보면 가장 오른쪽에 켈도르 종족 제다이가 하나 껴있습니다. 켈도르 종족은 제다이 마스터 플로쿤으로 유명한 종족으로 사실 플로쿤 본인이 켈도르 행성 기준으로 360년 정도 산 캐릭터이기 때문에 야빈 전투 132년 전을 배경으로 하는 이번 시리즈에 등장해도 이상하진 않습니다. 다만 저 정도의 네임드 캐릭터를 넣으면 새로운 캐릭터들이 가려질 위험성도 있으니 그냥 새로운 켈도르 종족 제다이일 가능성도 높습니다. 아주 짧은 장면이지만 우키 종족
제다이 마스터도 등장합니다. 이 캐릭터의 이름은 켈나카라고 하는데요. 스타워즈 오리지널 트릴로지에서 추바카를 연기한 피터 메이유 씨가 지난 2019년에 돌아가신 이후로 새로운 스타워즈 시리즈에서 추바카 역을 맡아온 배우 요나스 수오타모가 이번에도 어김없이 우키 종족 캐릭터를 연기하러 돌아왔습니다. 제다이 켈나카는 조용히 홀로 지내는 것을 좋아하는 캐릭터라고 하는데요. 실린 종족의 켈도르 종족의 우키 종족까지 안도르 시리즈가 훌륭한 시리즈이긴 했지만 외계 종족들이 많이 등장하지 않아 아쉬워하는 분들이 많았는데 이번 시리즈는 안도르처럼 분위기도 어두운데 외계인들도 많이 등장해서 팬들 입장에서도 아주 환영할 만한 것 같습니다. 다음 장면에서는 본격적으로 사건 조사를 맡은 마스터 솔의 모습이 그려집니다. 목격자로 보이는 사람을 탐문하고 메이와 조우하여 짧은 결투를 벌입니다. 이처럼 제다이 주인공이 실납 같은 단서를 추적하다가 감당하기 힘든 진실과 마주한다는 느낌의 스릴러 겸 추리극은 고공화국기를 다루는 코믹스 시리즈 트라이얼 오브 섀도우나 제임스 루시노 작가의 악의 미궁 등 항상 실패할 수가 없는 장르의 작품이었습니다. 텍스트 매체로도 정말 재미있는 분위기였는데 이런 느낌이 영상물 드라마로 제작되니 매 에피소드마다 다음 에피소드가 기대돼서 기다리기가 힘들 것 같습니다. 다음 장면에서는 초록색 피부의 미리알란 종족 제다이 버네스트라 로가 등장합니다. 이번 에콜라이트로부터 100년 전쯤을 다루는 고공화국 페이지 1 출판 시리즈의 주인공 중 하나였던 버네스트라는 15살이라는 어린 나이에 제다이 기사가 되어 다양한 활동을 해온 캐릭터인데요. 당시에는 최연소 제다이 기사로 활약했지만 이번 에콜라이트에서는 작중 나이로 자그마치 100살이 넘는 원로 제다이로 등장합니다. 아직 예고편을 통해서 버네스트라의 액션씬은 등장하지 않았지만 버네스트라는 굉장히 특이한 무기인 분홍색 광선 채찍을 사용하기 때문에 드라마에서 액션씬을 꼭 한번 보여주었으면 하는 캐릭터입니다. 레슬리 헤들랜드는 버네스트라가 이제는 거의 임무를 떠나지 않는 제다이 원로 캐릭터로 등장해 기존 시리즈에서의 성격과 모습과는 사뭇 다를 것이라 말했는데 사실 100살이 넘은 캐릭터니 당연한 소리가 아닌가도 싶습니다. 다음 장면에서는 드라마 굿플레이스에 등장한 배우 매니 제신토가 연기한 전직 밀수꾼 캐릭터 퀴미르가 등장합니다. 현재는 평범한 상인으로 살아가고 있다는데 이번 예고편에선 등장하지 않았지만 이전에 공개된 예고편에서는 이번 드라마의 네이모이디아 종족도 등장하는 것이 확정되었기 때문에 당시에도 강성하고 있던 무역연합과 지역 행성들 간의 마찰을 보여주지 않을까도 싶습니다. 다음 장면에서는 제다이 마스터 인다라와 켈나카, 솔 세 사람이 무언가를 조사한 듯한 모습이 보입니다. 특이하게 이정재 씨의 머리 스타일이 짧아진 모습인데 마찬가지로 마스터 인다라의 머리도 다른 걸 보면 과거 회상 장면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새 제다이 마스터들이 과거에 한번 풀려다가 실패한 사건을 다시 조우한다는 전개일지도 모르겠네요. 굉장히 숨막히는 비주얼로 등장하는 비제다이 캐릭터도 있습니다. 배우 조디 터너 스미스가 연기한 아니세아 데모라는 이름의 캐릭터인데요. 설명에 따르면 아니세아 데모는 자유와 그들만의 믿음 그리고 신앙을 지키는 마녀 집단의 수장이라고 합니다. 이마에 그려진 흰색 문양이 굉장히 신경 쓰이는데 고공화국 프랜차이즈가 제다이 이외에도 수많은 포스 종교들을 다룬 적이 있었던 만큼 아니세아가 이끄는 마녀 집단 또한 다소미르 행성의 마녀들처럼 여성들로 이루어진 포스 분파가 아닐까도 싶습니다. 중간에 제다이 우주선으로 보이는 기체가 눈 덮인 행성에 추락하는 장면도 있어서 유심히 보았지만 기존 우주선들 중에 비슷한 기체가 없는 걸 보면 아마도 이번에 새로 만들어진 기체로 보이는데요. 여담이지만 이번 시리즈 역시 지난 안도르 시리즈처럼 볼륨 가상 세트를 쓰지 않고 만들었다고 하는데 확실히 화면의 때깔이 다른 걸 보니 티가 많이 나는 것 같습니다. 예고편 말미에는 시퀄 3부작에 등장한 제다이의 발상지 아크토 행성처럼 보이는 곳도 등장합니다. 제다이와 시스의 이야기를 진득하게 다루는 작품이기도 하고 이후에 신 제다이 기사단이나 제다이의 여명 영화도 있으니 아크토 같은 중요한 제다이 행성이 등장해도 이상하진 않습니다. 아마 저를 비롯해서 예고편을 보셨을 모든 스타워즈 팬들이 소름 돋았을 엔딩 장면은 시스 군주로 보이는 캐릭터가 새빨간 핏빛 광선검을 제다이 태스크포스에게 던지는 모습을 담고 있습니다. 드라마의 제목인 에콜라이트가 시사하듯 이 캐릭터가 시스의 끈앞풀일 수도 있겠다 싶지만 5명이 넘는 제다이가 일제히 달려드는 것을 포스로 한 번에 날려버릴 정도의 힘이면 어지간한 시스 군주가 아니고서야 도저히 불가능할 것 같습니다. 부디 이 제다이 팀은 펠퍼틴을 때려잡으러 갔던 팀보다는 잘 싸워주기를 바라고 있는데요. 아무튼 레전드 세계관 기준으로 보자면 드라마 배경인 야빈 전투 132년 전은 다스 플레이거스의 스승인 다스 테네브루스가 활동하던 시기입니다. 다만 그가 아직은 젊은 시절이기 때문에 어쩌면 그의 스승이 등장할지도 모르겠는데요. 테네브루스의 스승은 레전드 설정 기준으로도 트윌렉 종족이었다는 점 외에는 알려진 정보가 없는 상황입니다. 테네브루스에서 플레이거스, 시디어스 라인의 이미 유명한 베인겟 시스들을 애매하게 피해가는 것으로 보아 드라마에서는 레전드 시스 캐릭터들을 끌어올 것 같지는 않고 그들과 연결되는 선대 시스를 조명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니면 시스
초수련생 시기에 테네브루스나 어린 다스 플레이거스가 등장할 수도 있겠고 말이죠. 평소였으면 이런 점은 절대로 기대하지 않았겠지만 레슬리 헤드랜드가 2번씩이나 레전드 이유 세계관에서 따온 아이디어가 꽤 있다고 했으니 이번만큼은 정말로 기대를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다만 이 정도로 많은 제다이가 시스를 봤는데 보이지 않는 위험에서 키아디문디와 메이스윈드 같은 원로들이 시스는 1000년 전에 멸망했다고 하는 대사를 어떻게 처리할진 잘 모르겠습니다. 소울을 비롯한 주인공들이 시스에게 몰살당해서 미스터리로 남을 것인지 아니면 타락 제다이라고 생각하고 사건을 종결할 것인지 그것도 아니면 일부러 시스의 재림을 숨기기 위해서 최고평의회가 고의로 사실을 은폐한 것인지도 모르겠는데요. 이 지점은 에콜라이트 시리즈에서 얼마나 흥미롭고 훌륭하게 보이지 않는 위험과의 접점을 만드느냐에 따라 달린 것 같습니다. 예고편 정식 공개 이전에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콰이곤진을 떠오르게 하는 헤어스타일의 이정재씨, 더더군다나 제다이 주인공인 이정재씨는 아직 너무나도 익숙한 얼굴을 전혀 다른 세상에서 보는 느낌이라 익숙해지지가 않는 것 같은데요. 예고편을 보고 나니 연기 톤도 그렇고 제법 스타워즈와 잘 어울리는 것 같아서 신기합니다. 이정재씨 외에도 정말 익숙한 얼굴들이 많이 등장하는 에콜라이트, 아마 고공화국 시기를 다루는 작품이라 밀린 숙제에 대한 스트레스가 많은 분들도 계실 테지만 제작진이 딱히 고공화국 프랜차이즈에 익숙하지 않아도 드라마를 볼 수 있도록 만들었다고 말했기도 했고 소설 시리즈와는 100년이라는 시간대가 떨어져 있는 만큼 실제로도 크게 이슈가 될 것 같지는 않습니다. 다만 그럼에도 궁금증을 갖고 계실 분들이 많이 계실 테니 드라마 방영 이전에 고공화국 관련 영상들을 최대한 많이 만들어 궁금증을 최대한 해소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채널 구독하기와 영상 좋아요, 후원은 채널 유지에 큰 도움이 됩니다.